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역시 사전에 예고해 드렸죠. 놀이치료사 윤쌤님을 모시고 역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쌤님.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윤쌤님과 저는 역시나 다른 인터뷰님들과 비슷하게 처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설레고 긴장되고 떨리는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예, 주셔서. 네,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네, 뭐 아까도 사전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렸지만은 편하게 편하게 릴렉스해서 편하게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쌤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따가도 윤쌤님이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책을 읽고 글 쓰는 14년 차 놀이치료사이자 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십니다. 시청자분들은 요거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간략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간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 뭐, 네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놀이치료사 윤쌤입니다. 블로그에서 소개했듯이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치료사이고요. 치료실에서 어린 친구들과는 놀이치료를 하고 조금 큰 친구들 그리고 성인 정도까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린이들 대상으로만 뭔가 놀이치료를 하고 심리나 상담 이런 일을 하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약간 나이가 더 있거나 심지어 성인 대상까지도 뭔가 네네. 이게 업무 네. 범위가 있으신가 보다, 그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이따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네, 뭐 본격적인 질문, 대화를 나누기 앞서서 보통 첫 질문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놀이치료사는 말 그대로 놀이치료사인데, 이제 닉네임 활동명이 뒤에 윤쌤님이 붙잖아요. 그러면 네네, 뭐, 윤은 이름이나 성일 것 같고, 쌤은 네, 선생님의 줄임말일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네, 본격적인 질문을 일단은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첫 질문은 뭐 사전에 준비된 건 이게 첫 질문은 아니었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어, 이렇게 어린아이들 좀 나이가 어린 연령의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 말고 좀 더 나이가 있거나 심지어 성인 대상까지 이제 업무를 하고 계신다 하는데 좀 네, 더 하시는 일에 이제 좀 구체적인 업무 범위랄까 하시는 일에 네, 대한 구체적인 설명 네. 좀 듣고 싶어요. 어, 저는 이제 주로는 놀이 치료를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에는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이제 없는 친구들로 구분이 돼서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제 놀이 치료를 같이 하고요. 이제 발달 장애가 없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치료실에 오는 친구들과는 이제 심리 놀이 치료를 같이 합니다. 네. 아이들과 하는 심리 놀이 치료가 사실 어른들과 하는 상담과 거의 결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어떤 제한적인 의사 표현을 놀이로 함께 하고 그래서 사실 엄청 더 관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성인 상담과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오히려 성인 상담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까지는 약간 아이들이 조금 크면 놀이치료라는 걸 되게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컸는데 왜 놀이치료를 하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좀 선생님이랑은 이제 놀이가 아니라 뭐 이런 공부도 하고 뭐 이제 문제도 풀고 하면서 같이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청소년 상담과 놀이치료의 중간 정도의 지점을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크고 또 이제 대학생 초기 성인들까지는 예전에 이제 청소년 상담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상담도 하고 또 이 놀이치료 하는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성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성인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에 소속이 돼서 다른 일반 직장인들과 비슷하게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하시는 그런 업무 형태이신 건가요?
저는 사실 업무 형태는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음, 이제 상담이 스케줄이 있는 날 나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음,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작가님이랑 하시는 것처럼 이 음, 화상이나 뭐 전화나 채팅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음, 저는 이제 채팅 상담으로 이렇게 음. 예,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온라인 채팅 이런 게 좀 발달되기 전에는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대면으로만 했었겠다, 그죠? 네, 맞아요. 이게 그러면은 두 개를 사실 비교를 하자면은 이런 뭐랄까 기술 발달 때문에 좀 덕을 보시거나 이런 점이 더 좋다 이런 입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더 피곤하거나 아니면 더 어렵거나 좀 곤란하거나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뭐 이런 측이신가요? 어때요? 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온라인 상담, 특히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채팅 상담 같은 음,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어요. 그것으로 음. 과연 상담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윤쌤님 소통이 본인이 되느냐.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어, 알지 못했고, 음, 그때까지는 음,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그렇게 음, 온라인 상담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 온라인 상담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되었고, 음, 저도 그 시기에 이제 온라인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해보니까 이게 사실 얼굴을 확인해야 이 내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고 힘들어서 잠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거쳐갈 수 있는 등용문으로서는 너무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실제로 해외에 계신 내담자분들도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많이 음, 만났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정말 말 그대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네, 예, 맞아요. 뭐 보통 이제 상담을 원하는 일단 내담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는 측면이 많겠다, 그죠? 그쵸. 그리고 특히나 해외에 계신 분들은 또 음, 뭐 유학생이시거나 뭐 일을 하러 가셨거나 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상담을 또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겠네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상담마저 외국어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국어처럼 너무 잘하시는 음, 분들도 있었지만 네, 어떤 이 나의 정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음. 이런 사람과 상담을 하고 싶다 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분들은 비용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고, 네, 예, 맞아요. 제가 뭐 그쪽 외국의 뭔가 의료 시스템이랄까 이런 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대기 시간이라든지 뭐 기타 네. 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온라인 기술 덕분에 정말 좀 접근성이 높아지고 허들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도구들을 또 음. 상담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놀이치료사 이 단어 자체에 뭔가 뭐 의미가 다 담겨 있겠지만은 뭔가 네, 놀이를 통해서 네. 어떤 교구든 뭐 그죠? 어떤 도구든 기구든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심리적인 어떤 도움이나 치료를 기대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미술 치료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네. 것까지도 놀이 치료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전혀 별개인 건가요? 어때요? 그거는 또 별개예요. 네, 음, 네, 그거는 별개구나. 그건 네. 미술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네, 그렇진 않아요. 저도 교육을 듣기는 했지만, 음, 또 별개의 영역이더라고요. 어떤 그 그렇군요. 놀이치료와 또 음, 음악치료와 막 이런 다른 것들이 다 네네네. 별개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는 분야라서, 각각의 네. 다른 좀 분야구나,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놀이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냥 짧게 생각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놀이기구를 통해서 심리적인 뭔가 안정감이랄까 치료에 기대 효과를 좀 바라는 일일 텐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자면 어떠한 뭔가 이제 음, 과정을 거친다고 해야 될까? 그런가요? 음, 일단 놀이치료는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놀이방이 있어요. 제 이제 음, 치료실이 있고 그 음, 치료실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초대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놀이 치료실에서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음.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래서 센터에 오면 엄마와 인사를 하고 엄마 우리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놀이치료실에 들어와서 저와 아, 놀이를 엄마가 하고 옆에 동행하거나 계시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음. 엄마하고의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아,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이제 아이와의 관계가 좀 버거우실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특히나, 무드 생각이 드는 게 네. 나이가 좀 어리면 어릴수록 연령이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이고, 물론 예를 들어서 한 문만 벗어나도 저 바깥에 있다는 걸 알면 좀 안심이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주 다른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연령이 어릴수록 엄마가 같이 공간이 없으니까 뭔가 무서워하거나 그래서 계속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해서 이렇게 상담 치료랄까 그거를 좀 진행하기 버겁거나 어려운 상황도 종종 연출될 것 같은데 그럼 어때요? 너무 많죠. 그러면 너무, 네. 그때는 뭐 현실과 조율을 하나요?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원칙은 원칙이니까 이렇게 보호자분 옆에서 부모님 옆에서 네. 같이 치료를 하는 건 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뭔가 음, 어떤 식으로 그건 되나요? 사실 완전 케바케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아이가 왔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무서워서 엄마랑 분리를 못하는지 음, 아니면 떼를 부리는 건지 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탐색을 해요. 그리고 부모님, 음, 어머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가 원래도 엄마랑 잘 안 떨어지는지 아니면 음, 여기가 새로운 곳이어서 그런 건지 이런 음, 것들을 쭉 열심히 상담을 해보고 어머님과도 먼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를 하면 아이가 많이 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머님이랑 충분히 의논을 하고 네, 어머님이 이제 얘가 너무 고집이 세거나 때가 세서 이거를 좀 훈육으로 잡고 싶어서 이제 여기 치료에도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음, 하시면 음, 시간을 이제 정해서 음,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진짜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음, 조금 시간을 원래는 한 회기가 40분인데 한 뭐 20분 정도만 분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음, 엄마를 만나서 또 이제 나머지 세션을 이제 진행을 해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정말 너무 어린 친구들은 엄마가 없으면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치료실 앞에 바로 앞에 의자를 두고 음, 문만 열면 엄마를 볼 수 음, 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일단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음, 해주면서 진행을 하기도 하죠. 네,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잘 잡히기도 하는데, 음, 오히려 약간 5, 6살 이제 좀 때가 이런 고집이 많은 친구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닌데 이 치료사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약간 시위성으로 더 많이 올 때가 음, 있어요. 예. 음,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어머니 해보니까 얘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음, 때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머님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조금 시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 네. 아이들마다 사실 많이 다릅니다. 네. 역시 케바케군요. 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간 약속을 지키고 부모님 나갔어. 그럼 네.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뭐 이루어지나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치료실을 쭉 보여주면서 여기 음, 있는 모든 장난감을 너가 다 가지고 놀 수 있어. 음, 선생님이랑 같이 놀 수도 있고, 너가 혼자 놀아도 되고, 같이 하고 싶은 놀이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생님을 때리거나 장난감을 던져서는 안 되고, 그 음, 외에는 무엇이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실 벌써 뛰어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음, 아니면 이 얘기가 끝날 때까지 제 옆에서 가만히 있는 친구도 있어요. 음, 예. 막 뛰어가는 친구는 그 친구가 제안하는 대로 놀이를 함께 따라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이제 가만히 음, 있는 친구는 이제 지켜보다가 제 얘기가 끝났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우리 누구는 뭘 좋아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그래서 음, 그나마 조금 관심 있어 하는 장난감들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음, 이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제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음, 합니다. 음. 그러면은 워낙 어쨌든 이쪽에 대해서 제가 뭐 깊게는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놀이와 네, 놀이 치료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놀이 치료의 목적은 아기가 그렇게 치료실에 방에 들어와서 막 이렇게 재미나게 자연스럽게 놀잖아요. 네, 네. 그것을 이제 윤쌤님은 바라보고 관찰하는 게 주 목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 같이 놀면서 아이한테 뭔가 교감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한테 뭔가 이제 코멘트를 날려줌으로써 이제 애기한테 뭔가 좋은 정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근데 나이가 어려서 음, 애가 말을 알아들을까 싶어서 이건 왠지 또 아닐 것 같고, 좀 더 어떤 식의 이게 치료라고 할까, 이거 목적이, 음, 음,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음. 일반 놀이와 놀이 치료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예. 어, 너무,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 너무 잘 파악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놀이치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음,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음, 성장시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초반에는 아이가 놀이를 하는 대로 제가 약간 관찰을 하기도 하고 아이의 놀이를 뒤따라가는 그런 음,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어느 정도 회기에 적응이 되고 아이가 이 치료실과 치료사에 적응이 되면 이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주고받는 놀이를 계속 시도를 해요. 음, 그래서 이것이 아이의 이제 발달 단계에 맞게 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아이가 정서적인 교감과 비언어적인 교감을 잘 할 수 있는지, 음, 그래서 이 놀이를 할 때에 어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좀 비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놀이 치료 안에서 건강하게 다시 수정해 보는 작업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음, 친구들과 그런 것들이 트러블이 생기면 친구들은 안 놀아요. 다시는 음, 음, 봐주지 않고 싸움이 되겠죠. 근데 음, 저는 치료사니까 이렇게 하면 선생님 너무 속상한데 다시 한번 음,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이렇게 기회를 음, 주고 이 친구가 원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기다려 주거든요. 아, 내키지 않는구나.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한번 선생님한테 또 기회를 줘봐. 이렇게 하면서 음. 이것을 이제 간극을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은 놀이치료에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아이와 얘가 관찰도 하면서 교감도 하면서 아, 얘가 이러한 뭔가 문제점이나 뭔가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이 있구나. 심리적이로든 행동적이로든 이렇게 네, 일종의 네.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진단도 내리고 플러스 네. 동시에 뭔가 행동이라든지 심리를 좀 교정해주는 치료 개념도 동시에 들어가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음, 진단은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들 영역이고, 저희가 네네네네. 보고 조금 단순히 음, 심리 문제라고 하셨는데 관찰을 해보니 뭔가 인지 발달적으로나 언어 발달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음, 부모님들께 검사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상태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맞게 또 다시 치료 목표가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그냥 선생님과 아이 1대1로만 보통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가끔씩은 뭐 예를 들어 집단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되나요?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때요? 맞아요. 네. 일단 어린 친구들 일단 1대1로 하다가 이게 음, 아무래도 저는 치료사니까 음, 동등하지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또래와 이런 비슷한 발달 수준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면 짝치료라고 해서 두 명이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음, 학교를 들어갈 때가 되면 이제 조기교실이나 이런 것처럼 학교 수업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또 연령이 음, 높아지면 그룹 치료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뭔가 질문이 막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발달장애라고 하면은 뭔가 뭐 발달장애의 뭐 정도의 또 차이가 있겠지만은 부모 네. 입장에서는 뭔가 확연히 애가 좀 정상과는 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놀이치료에 뭔가 요청이랄까 방문을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하실 텐데 네. 그러한 도드라지는 발달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주로 네. 어떤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네. 놀이치료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의뢰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쵸. 방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 내원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렇게 네. 하게 되나요? 예. 크게는 이제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친구들하고 너무 잘 못 어울린다. 음, 그리고 가끔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조금 센터에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권유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 정말 다양하겠지만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연령층이 그럼 몇 살 정도인 거예요? 보통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고요. 아, 네. 그렇군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정말 한 네다섯 살, 대여섯 살 놀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그 네. 단어에서 떠올리는 게 무조건이 아니고 어쨌든 유치원생이나 더 어린 아이들로만 네, 연상이 바로 맞아요. 됐는데 네. 약간 의외네요. 제 생각이 짧은 거일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초등학생, 센터마다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생과 일하는, 놀이가 네. 이제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되게 아까도 그럴 수 잠시 있죠. 말씀이 네. 나왔지만은 뭔가 시시하다고 애들이 느끼거나 해서 네, 초등학생이 맞아요. 놀이로 뭔가 치료를 도모한다? 뭔가 이게 약간의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초등학생들은 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애들이 시시하고 선생님 음, 뭔가 이 애들이 시시하게 느끼니까 그러면 치료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이어지게 되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어때요?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다고 하시니까. 예. 저는 초등학생이랑 아이들이 절반 절반 이렇게 있고, 네네. 요즘 이제 어린이 영아들이 많이 가는 센터들이 또 있어요. 그런 음, 데는 이제 네. 완전 한 뭐 돌 뭐 이런 애들. 음, 그런 그런 애기들. 저도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은 센터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서 거기는 음, 진짜 영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네네. 2살, 3살 뭐 이런 친구들 이제 음, 말문을 트이게 하는. 음, 예. 근데 그때도 이 치료사 선생님들끼리 얘기해 보면 발달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세 알 수 있어요. 예. 음, 그래서 사실 없는 친구들은 치료를 음, 조금만 해도 말문이 막 금방금방 트이고 그리고 음, 제가 한 말을 이렇게 따라하는 그게 정말 너무 예뻐요. 네, 음,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정말 금방 종결이 되고요. 이제 거기서, 이 친구는 뭔가 좀 오래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드는 친구들은 이제 또 오래 가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까지 계속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뭔가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영아와 초등학생과 이런 게 당연히 뭔가 놀이 치료도 다르겠다. 종류가 다양하겠다. 그죠? 그쵸. 아무래도 좀 방법이 다르죠.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이와 이런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네네. 아이의 아이가 잘 못하는 미숙한 부분들을 음, 제가 계속 채워줘야 가는 것은 이제 원칙은 비슷한데, 이제 음,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놀이만 할 수는 사실 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제 책으로는 놀이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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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음, 현실에서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이 됐는데 놀이실에 가서 놀이를 하는데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세요. 이건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은 뭘 더 네. 원할까요? 그분들은? 이게 어떤 점? 뭔가 더 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뭔가 빨리 이렇게 어른처럼 해야 되는 거를 하는 걸 보고 음, 싶으신 거예요. 앉아서 막 쓰기도 하고, 뭐, 음, 노래도 보고, 뭐 이런 음, 것들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막 음, 중학생 뭐 이런 아이들이 저랑 와서 종이 비행기 날리고 막 이러는 게 막 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몇 살인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노나. 그래서 아휴, 사실 약간 현실과의 타협이 있어요. 예, 아이들은 어, 노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특히나 음, 발달장애 친구들은 한 가지 놀이만 계속 하겠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그게 음, 제일 익숙하니까. 그럼 음.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한 시간에 얼마를 내고 왔는데 지금 저 게임만 한 달째 하고 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죠?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솔직히 이해해요. 그래서 예, 그럴 때 부모님들께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부모 상담을 통해서 타협점을 음, 찾아요. 아이는 놀이만으로 충분하고 음,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겐 효과가 있겠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있을 테니 같이 조율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음. 계속 조율을 하면서 갑니다. 아니, 치료 자체가 논리 치료니까 당연히 계속 그냥 시종일관 놀이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맞아요. 거를 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으로 뭔가 쉽지는 않다. 부모 쉽진 않죠.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영아 이런 말이 느려서 왔던 친구들도 말이 음, 트이면 음, 어머님들이 음. 선생님 뭐 지능 발달에 좋은 놀이를 좀 같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네, 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죠. 네. 결국에는 뭔가 뭐 우리나라가 유독 좀
약간 심한 경향이 있는 네. 교육, 학습, 뭐, 지능 발달, 인지 발달, 하여튼 뭐, 그죠? 한마디로 뭔가 좀 네, 맞아요. 애들이 네. 빨리 좀 똑똑해지길 원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것도 네. 병행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네. 마음이겠다, 그죠? 네. 그래서 애초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애가 좀 정상적으로 되고, 좀 더, 그죠? 뭔가 부족하거나 좀 느리거나 이런 것만 나아지면은 좋겠다 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걸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욕심이랄까? 그게 생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예, 커가면서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되는 것은 사실 맞기 때문에 음, 놀이치료 안에서 이제 놀이에서 일어나는 상황만으로만 하기에는 이게 제한적인 이제 연령이 오거든요. 이제 그럴 음, 때는 이제 뭐 책을 활용해서 제가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음, 이제 대화 같은 경우도 뭐 만나서 반가워. 네, 빈칸이 있고 음, 옷이 멋지네. 이랬을 때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 뭐 이런 음, 것들을 같이 음. 풀어보면서 이제 채워가기도 하죠. 뭔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해야 되는 그런 맥락이랄까? 그런 네, 파악. 맞아요. 네. 예,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게 네. 안 되면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무난하게 어렵죠. 매끄럽게 어려우니까, 그죠? 굉장히 어렵죠. 네, 맞아요. 그러네요. 아이고, 참. 그러면 놀이치료사는 이런 심리상담 분야에 종사하시면서부터 계속 놀이치료사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 그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어때요? 저는 사실 심리 음, 상담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제 취업이 되고 나서 어린 친구들이 또 오는 센터여서, 음, 이 놀이 치료를 배워보고 싶다 해서 이제 취업을 한 이후에 이제 수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음. 상담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한 케이스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랄까, 이런 대상자가 성인보다는 어쨌든 청소년이나 네, 영아, 이렇게 맞아요. 어린 네. 연령인데, 네. 그러면 성인이 아닌 이런 어린 연령으로 뭔가 타겟이라고 해야 되나? 네, 대상자를 이제 네, 네. 삼은 이런 결정에 대한 뭔가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어때요? 그걸 사실 처음에 결정할 때는 저는 제가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음, 아이들을 예뻐해서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하다 보니 음,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을 충분히 가지고 놀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갔나 봐요. 음. 일종의 뭐, 감정이입이랄까? 뭐,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저의 결핍이죠. 그렇죠. 네. 맞네요. 결핍이 어떻게 보면 또 내 정체성이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또 결핍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또 인간의 네. 본능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만족도는 어떠세요? 그 놀이치료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 뭐 과거나 현재를 봤을 때 어때요? 저요? 저는, 전 너무 좋아요. 음, 네. 근데 뭐, 너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때를 막 쓰고 하니까, 뭐, 비유를 네. 하자면, 소아과처럼, 소아과 선생님도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럼요. 뭐, 네. 천장에다 뽀로로 틀어놔야 되고, 어쨌든 막, 달래고, 네. 어르고, 되게 전쟁인데, 네. 어, 윤쌤 님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거는 없어요? 힘들 때 있죠. 저, 음, 이제, 부모님들 상담할 때, 음.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 애들이 아니고 애들도 힘들지만은 부모님이라고, 그죠? 네. 애들은 견딜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부모님이 더 네. 힘들다. 네, 맞아요. 지난주에 이슈님 거 보면서도 너무 공감했는데, 음, 저도 이제 청소년 아이들 오래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비행 아이들은 보지 않는데, 음, 그때도 뭐 그렇게 크게 비행 애들을 겁내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도. 음. 네. 근데 그때도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그 친구들의 부모님. 그러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네. 부모님의 뭔가 니즈,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방송이라서 좀 이런 표현을 하면은 안 되지만은 소위 말해서 진상, 어, 좀 더 나아가서, 야, 저거 사람 맞아? 사이코 같은 사람, 나쁜 사람, 음, 뭐 음, 이러한 이상한 사람 음, 때문인 건지 어떠한 측면에서 음. 부모님이 어렵다는 것일까요? 네네. 일단 그런 진상분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아주, 네, 그건 아주, 다행이네요.
아주 적은데, 뭐 다, 음, 악플이 정말 적듯이 정말 음, 아주 적은 부분인데, 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음, 이런 어떤 양육적인 조언을 드려도 잘 이제 모르시고, 음, 이렇게 막 설명을 해드려도, 이렇게 본인의 이런 주관이나 이런 게 더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음. 다 이제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아, 흡수를 안 치료를, 하고? 네, 야, 그건 참 곤란하다, 그죠? 사실 너무 곤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안내에 잘 따라가도 얘가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되고 나아질까 말까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그걸 잘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다 부모도 손해고 애도 손해인데, 그죠?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도. 어마어마한 손해죠. 근데, 모두 다의 손해인데. 네, 근데 일단 뭐, 치료해 왔으니까 치료사 음, 선생님이 다 해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위임, 전임. 네, 그쵸. 알아서 근데 다 해달라. 제가 양육을 전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나봐야 일주일에 한두 음, 시간인데, 음, 나머지 시간에 어떤 부모님의 노력이 없으면 음, 변화를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양육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하시면서 치료만 오시는 음. 거예요. 아, 이 집의 가정에서도 뭔가 같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같이 이런, 뭐랄까,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되게 효과가 떨어지겠다, 그죠? 엄청 떨어지죠. 특히나 애기도, 뭐, 애기라고 표현하기 그랬다. 어쨌든 그 어린이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뭔가 맞아요. 네. 큰 틀이 달라. 여기선 네. 이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래라고 해. 그러면 애기는 그저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어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어떤 또 게, 다른 뭐, 측면으로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음, 회피하시는 거예요. 음, 네, 뭐, 사실 저도 아기가 어리거나 되게 이제 결혼하고 초반, 이제 아기 없을 때는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병원 가서 음, 검사만 받아보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막, 음, 그랬어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왜냐면, 어릴 때 치료를 많이 해야 사회성이 좋아져요, 발달장애는. 음.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급한데, 안 하시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네, 거겠네요. 맞아요. 36개월까지가 골든타임이거든요. 근데, 내 아이는 아니야. 다른 애처럼 정상이야. 다만 약간 느릴 뿐인 거야. 여기서 무슨 병원이야, 병원은. 그냥 조금만 여기 도움을 받으면은 금방 나아질 거야 하는 일종의 기대, 네, 희망, 뭐 이런 네, 거겠죠. 역시 저도 뭐 부모이다 보니까 그런 심정이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맞아요. 뭐 치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런 치료 센터까지 방문을 했다고 하면은 그 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의 뭔가 의견을 따르고 해야지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부모님도 있겠다. 막 뭐라 그럴까 너무 요구 사항이 많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네, 해주세요. 그런 님도 많겠다, 그죠? 많죠. 네. 참 다양한 스타일의 힘든 부모님들이 있겠다, 그죠? 네, 완전 케바케예요. 근데 음, 제가 일을 시작하고 초반에는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게 내가 아직 스펙이 부족해서 부모님들이 나의 이런 이야기에 따라오지 않으시나 보다. 내가 더 음, 매진해야겠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음, 이게 한 10년 차 되는데도 여전한 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더 매진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음, 그때 제가 이제 그 오은영 선생님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오은영 선생님은 정말 그 분야의 진짜 1인자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저에게 하듯이 오은영 선생님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은 아, 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구나. 그러네. 네. 거기서 느꼈겠다, 그죠? 오은영 선생님이 뭔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네, 어려우니까. 그럼요. 나중에 오은영 선생님 그러니까. 막 혼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뭐, 부모님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다 또 헤아리겠냐마는. 네, 근데, 네. 어찌됐건, 저도 그냥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 혹시나 이러한 고민을 하거나 실제 이런 치료를 받고 계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당부의 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물론 이 분야의 비전문가이지만 전문가의 그래도 의견을 최대한 따르시는 게 음, 존중하고 네. 흡수하고 따라가시는 게
음, 모두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 음, 싶습니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네. 음, 퇴사를 뭐 몇 년 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다니시던 직장에서 퇴사를 청소년 네, 네, 상담 관련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역시 그때는 뭐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일을 했어요. 음, 한 8년 정도 일을 했고, 짧지 않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제 퇴사할 때는 이제 팀장으로 퇴사를 음, 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청소년 상담 업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예를 들자면은 1대1처럼 그렇게 네. 청소년과 대화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와 좀 약간 결이 다른 어떤 업무인 건가요? 어때요? 제가 일했던 센터는 이제 음, 청소년 상담도 있었고, 제가 이제 놀이치료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놀이치료도 같이 하고, 음, 또 그 센터의 주요 업무는 이제 청소년 사업과 이런 어떤 청소년 정책에 음, 대한 이제 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제 위기에 곧 들어올 수 있는 위기 가능 청소년들을 이제 음, 학교나 이런 가정이나 직접 찾아가서 음, 뭐 프로그램도 하고 또 발굴도 하고 또 음, 학교 밖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음, 자퇴하고 싶어요 하는 단계부터 같이 이제 케어해서 얘가 음, 자퇴해도 음, 이런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음. 이렇게 해주는 사업들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많은 청소년들을 꽤 만나셨겠다, 그죠? 직접. 네, 많이 봤어요. 네.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쵸, 네. 그러면은 저는 요즘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으니까, 예, 제 자녀는 아직 어리고, 네, 다른 네. 뭔가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네, 길거리에서만 네. 보지. 근데 네. 길거리에서 보면은 이번 주말에도 겪었는데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 근데 그냥 무슨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으로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그냥 평범한 청소년 물인데 남학생들. 근데 어르신들도 있고 뭐 저희 아이들 포함해서 되게 어린 애들도 있는 그냥 그냥 정말 흔한 놀이터인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 거예요. 음, 그들의 대화는.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네.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네.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대화가 욕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든 게 처음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건 역시 뭐 대화를 윌쌤님과 나누다 보다 문득 든 질문이고 생각인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워낙 욕을 싫어해요, 일단. 음, 그리고 어쨌든 뭔가 아니다 싶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니, 어린, 뭐, 청소년 학생들이 욕 당연히 쓸 수 있지. 뭐, 그걸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끔씩 뭔가 욕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음, 정말 큰 소리로 자기들도 알 거거든요. 정말 뭐, 음, 40대, 50대, 60대 어르신도 있고, 정말 어린 애들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주위에 가까이서. 근데 너무나 크게 대여섯 명의 음, 남학생들이 욕만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음, 생각이 들었냐면, 거의 학생들, 정말, 뭐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정말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데, 여기 다른 뭔가 사람들도 어울리는 공간이고 하니까, 특히 어린 애들도 있고 한데, 좀 욕은 좀 안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낮추거나 그렇게 좀 대화를 해주면 안 될까라고 음. 여기까지 차올랐다가, 이거는 오지랖이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일종의 그들이 그냥 문화인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고 음, 그냥 그들은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너무 나쁜 시선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생각이 음, 들어서 네, 그냥 네. 참았는데 이럴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제가 그 청소년 기관을 퇴사한 지도 이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음, 그때하고 지금 아이들은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때 제가 만났을 때 친구들은 막상 저랑 이렇게 상담실에서 만나면 사실 욕을 안 해요. 음. 되게 반듯하게, 안녕하세요. 그나마 다행이다. 어쨌든 뭔가 네,
어른 성인과 있을 때는 안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인데, 어른과 있을 때도 툭툭툭툭, 이렇게, 뭐지, 흔하게, 쉽게 욕이 나온다고 하면은 되게 저는 좀 거슬리거나 불편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걸 그쵸? 뭔가 바로 잡아주고 싶고. 근데 그쵸? 예. 이거는 뭐 내가 부모도 아닌데 내가 주제 넘게 뭔가 꼰대 오지랖, 음. 어쨌든 뭐 되게 저도 혼란스러워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게 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음, 예. 근데 어떤 마음속의 공허함을 이렇게 음, 표현할 어떤 창구? 뭐 음, 그런 것들로 아이가 이제 뭐 마음이 막 공허할 때 음, 찾는 것이 이제 게임이거나 아니면 음, 그런 비행이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음,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그뭐 채팅을 하거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가정에서 주는 것보다 이게 더 괜찮을 때 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잘못된 거 알고 있지만 음, 누구도 나를 그렇게 보살펴주지 않고 음, 작가님처럼 애정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음, 나쁜 거야라고 가르쳐 줬던 사람도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뭐 아까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경우에는 계속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강한 어조도 아니고 부드럽게 한마디 하는 게 나을까요? 어때요? 정답은 없겠지만. 그거는 뭐 작가님 선택이긴 하신데 응. 좀 아이들의 좀 상태를 봐서 너무 이렇게 좀 폭력적일 것 같은 아이들은 좀 음, 참으시고, 얘기를 해서 들을 것 같다. 뭐, 여기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조금 음, 욕은 자제해주면 어떨까? 뭐, 음, 이렇게, 예, 음. 얘기하면 또, 역시 케바케 상황 봐서. 네,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음, 어린 친구들 중에도 이런, 지난주에 이슈님 얘기하셨지만, 걱정스러운 친구들 사실 있거든요. 이 친구는 앞으로가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음, 친구들 있어요. 음. 그래서 어리고 괜찮아 보인다고 이렇게 강하게 하세요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강하게는 절대 할 생각은 없고, 또 왜냐하면 저도 무서우니까. 요즘 맞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인보다 무서운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소위 말해서 몸을 사려야 되는데, 이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부드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을 때 과연 정말 알아듣는 애가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기도 했거든요. 질문 드린 아, 게. 근데, 아, 아, 저렇게 말을 해주는 어른도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언행을 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뭔가 교화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그렇게 네, 네. 받아들이는 애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겨서 여쭤본 거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그건 사실 완전 케바케고요, 진짜. 음, 왜냐면 청소년 시기에 상담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음, 어릴 때 부모가 정성스레 양육을 하면 음,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상담을 올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잘 생기지 않아요. 제 경험상. 음, 음, 그래서,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음, 부모가 아이가 상담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또 단기의 상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올해 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연락도 안 되고 부모가 음, 없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계신데 음, 할머니는 바쁘고 막 이런 음, 열악한 경우가 사실 더 많았어요. 청소년 기관에서는. 그래서 네, 얘네를 막 이렇게 다그칠 수 있을까? 약간 음, 그런 마음도 들고 그냥 오면 되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다음에 혹시나 그런 유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은 결론은 애들의 뭔가 좀 성향을 보고 소위 네. 그런 말을 해도 될 만한 각이 나오면 네.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네. 하고 이건 아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싶으면은 조용히 네. 지나가는 걸로 한번 네. 제 네. 나름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또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사업을 물론 약간 그만두신 지가 좀 시일이 지났다고 하시지만은 네. 그러면은 당시에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시면서 가장 그들의 뭐랄까 공통점? 네. 그들이 말하는 호소하는 공통된 주장, 내용? 아니면 공통된 어떤 문제점? 이런 게 있었나요? 어때요? 있죠. 이제 음. 공통적인 고민이 있죠. 뭘까요? 그들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질문을 드자마자 나름의 예상을 해보면
외로워요? 친구들이 저를 괴롭혀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뭘까요? 어, 많은 친구들이 거의 다 공부와 친구 때문에 와요. 아, 공부가 뭐 예를 들어 어려워요, 내지 성적이 안 올라요,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기 싫어요? 네, 거의 많은 대다수의 친구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해요. 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음, 오케이, 모두가 오케이. 잘하고 싶어 해요. 잘하고 근데 싶은 마음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공부가 잘 안 되면 사실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음,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모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죠. 공부를 음, 안 하면. 네. 이제 음, 시작은 이제 공부 때문이라고 하고 오는데, 얘기를 음, 하다 보면, 아, 부모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네.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네. 그리고 음, 특히나 음,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센터에 왔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다. 음, 그러면 대부분의 슈퍼바이저 분들이 거의 다 지능 검사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음, 왜냐면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음, 능력적으로 안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음,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경계선 지능인 친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음,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음, 청소년 시기에 발현되는 또 그런 이제 조현병이나 이런 초기 증상들도 있기 때문에 음,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다들 권고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음, 멀쩡한데 왜 검사를 하냐 이렇게 거부감을 음, 가지시는 경우도 있어서 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뭐, 청소년 이런 약간 집안에서든 뭐 적응을 잘 못하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약간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에게 뭐 한 가지만 뭐 당부 부탁을 드린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왜 그러는지를 음, 물어보시고 음, 되게 우라통 터지는 얘기를 하더라도 음, 이야기를 끊지 말고 끝까지 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역시 경청이네요. 네. 그리고 공감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평상시에 전에 뭐 이슈님과의 인터뷰에서도 말씀이 나온 내용인 것도 같은데 평상시에 대화 소통을 계속 꾸준히 좀 잘해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고, 그죠? 제일 중요해요. 정말. 예. 그러니까 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더, 그죠? 네. 일이 터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습을 하는 것보다, 그죠? 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직전에 갔던 아동 청소년 이제 성폭력 이런 포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이 되게 컸는데 음, 이제 여학생들 초등학교 한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이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메시지 어플 이런 걸 통해서 음, 성인 이제 성매매를 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얘네들이 그게 한 번 빠지면 계속 한다는 거죠. 처음 가기 전에는 아니 그런 걸 왜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갔어요. 음,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밥을 먹고 뭐 숙제를 하고 해도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이 아이들을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나쁜 아저씨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학교 갔다 왔어? 뭐 밥 먹었어? 뭐 간식도 먹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음, 이렇게 몸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이러는 게 그거 사진 찍는 건 좀 싫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고 학교 음, 갔다 왔냐고도 물어봐주고 그리고 나 만나자 그래서 나가봤더니 우리 아빠 차보다 좋은 차를 타고 그냥 아 그런 관계는 좀 창피하고 아팠지만 그래도 이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니까 음, 이게 감정이 막 섞이니까 이게 약간 그루밍 성폭력 같이 음, 그때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음, 이게 소송 중에 있고 다행히 얘가 미성년자라 확실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음, 또 다른 사람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부모는 이제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음, 발표를 하시는 선생님은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왜 그랬는지 이제 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이제 마지막에 결과만 보고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아이는 또 더 마음을 닫고 이렇게 상황이 이제 계속 악순환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음, 저도 되게 느끼는 게 많았어요. 뭔가 아까 얘기하신 놀이터에서 막 껌 씹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애들이 되게 음, 머나먼 일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 음. 되게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자녀 둘 모두가 또 딸인지라 네. 더 좀 마음이 무거운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참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텔레그램 어린 아이 여학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성매매라든지 그죠? 그러면은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그릇된 어떤 성의식, 성교육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일종의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제 안에 선입견이라면 선입견이고 편견인데 뭐랄까 소위 말해서 그래도 그런 끼가 있는 애. 아유 소위 말하는 음, 날라리 끼가 있는 애. 소위 음, 말해서 이런 표현은 정말 그렇지만은 까지네. 음, 그러니까, 저렇게 벌써 어린애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성인이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그거를 또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쟤는 그냥 까지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게 아니고, 또는 그게 아니거나 그거뿐만 아니고, 네, 그게 또 소위 말해서 일부, 그러니까 작은 비중이 아니고, 작은 비중일 수도 있고, 다른 큰 거는 가정에서 뭔가 돌봄이라든지 챙김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받지 못한 애정 네, 결핍이라든지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맞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좀 충격적이네요. 네, 맞아요. 야, 가정에서부터 되게 잘 해야 되겠다, 그죠? 그쵸. 잘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소위 말해서 좀 폭력적이거나 날라리기가 있는 아이들만 그런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그냥 착하고 그냥 얌전하고 평범한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니까. 그쵸. 외로우면. 예, 외로우면 그리고 음, 부모가 제대로 부모의 역할을 하지 해주지 못하면은 않으면. 네, 그 맞아요. 되게 지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남학생, 아들, 남자인 아들을 둔 학부모, 부모도 그 부모 나름대로 뭔가 고충이나 뭔가 고민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딸을 둔 부모들은 좀 더 뭔가 다양한 고민들이 많은데 그럼요. 네. 그중에서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영순이가 뭔가 이런 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네. 브런치 스토리, 줄여서 이제 브런치에 물론 네네. 블로그에도 뭐또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브런치에 연재 중이신 네. 살고 싶어서 퇴사했습니다. 라는 이제 네. 브런치, 그게 제목만 봐도 잘 알 수 있듯이 뭔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네. 인간관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경험,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음, 그 시기를 지나오시면서 뭐 깨달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러한 좀 말씀을 음.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사실 제 회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음, 입사하고 퇴사할 때까지도 되게 애착이 컸고, 왜냐면 상담 분야에 풀타임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내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뻤고, 음, 올해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되게 빠르게 승진을 하기도 했는데, 음,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이제 사업이나 상담은 사실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이 일을 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음, 이제 또 다른 외부 기관들과의 관계, 그리고 음, 약간 이런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승진을 하니까 이 음, 정치를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음, 했어요. 음.
소위 말해서 뭐 일단 줄을 잘 타야 된다 뭐 이런 건가? 네, 네, 아하, 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음, 사실 팀장이 되고부터는 상담이나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어떤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나 또 음, 외부 행사, 뭐 이런 외부, 이런 회의, 이런 업무들이 더 많아져서, 음, 그래서 저에게 좀 더, 아,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이게 아닌데, 이것을 더 음, 잘해야 된다라고 요구되는 그 상황이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결국에는 퇴사까지 이제 종결이 됐는데 네. 뭐 그 오랜 기간을 뭐 짧은 말씀으로 다 대체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떠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퇴사까지 종결이 됐는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 음.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초반에는 이제 입사하고 한 1, 2년 차까지는 정말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도 많이 나가고 이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수당이 딱 따박따박 나오거나 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는데 저는 음, 일이 있으면 해야지 이런 음,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주변 직원들은 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왜 저렇게까지 하지? 약간 이런, 아, 음. 근데 전 지금은 또 이해해요. 왜냐면 그게 윗분들이나 사용자가 보기에는 똑같이 바꿔도 저렇게 하는데 너네는 왜 안 하니? 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공공의 적이 네. 되는 거죠. 네. 그게, 괜히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비교가 돼가지고, 나는 일을 그쵸. 덜 하는 사람처럼 되게, 네. 네,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네, 사실 놀이치료도 굳이 할 음, 필요 없거든요. 청소년 음,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음, 하면 될 텐데, 저는 음, 그래도 좀 더 어린 아이들과도 하고 싶고, 내가 이걸 배우면 프로그램 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음, 하면서 이제 음, 그거를 막 배우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음, 이제, 아니, 왜 저렇게까지 이제, 어, 그렇게 됐고, 이제 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복직을 음, 하면서부터 이제 이 센터에 이제 같이 육아휴직을 했다 복직을 하셨던 분들이 좀 몇 분 계셨거든요. 음, 근데 저는 사실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라는 말을 듣기 싫었고, 두 음, 번째로는 애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음, 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음, 애를 키워보니 그런 일이 늘 있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쵸. 그런 걸로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 더 엄밀히 말하면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MZ들도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애가 있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양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출퇴근하고 어떻게든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빡빡한 거예요. 음, 자기네는 애 핑계 좀 대고 병원 가야 돼서 뭐 좀 일찍 나갈게요. 이렇게도 하고 싶고, 뭐 집이 멀어서 그러니까 명절엔 좀 연차도 좀 하루 이틀 더 쓸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그렇게 하면 다른 직원들이 싫어하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약간의 공공의 적이 이제 그때도 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 이제 능력적인 면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고 빠르게 승진을 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좀 되게 약간 얄미운 뭐 친정 엄마가 애 봐주고 남편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도와주니까 하는 거지 뭐 우리도 유니쌤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이렇게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인데다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운 털이 그들이 바뀌었겠네요.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승진을 하고도 사실 음, 좀 녹록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음, 남편이 승진이 결정되고 나서도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황이 쉽지 않았는데 음, 저는 어떻게든 또 잘 마무리하고 싶고 내 음,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잘 음, 하고 싶다 하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승진을 이제 받아들였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직장을 다녔는데 이게 음, 아이가 커가고 제가 아이가 유치원을 가는 시기와 맞물려 거의 승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일은 더 바빠지는데 아이는 어린이집보다 더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맞물리면서 제가 되게 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음, 애가 엄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일찍 오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때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할머니 말고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게 맞나? 그래도 좀 음, 상담이랑 사업만 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음, 그때부터 이제 국회를 많이 다니고,
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외적인 업무들을 하면서 되게 근본적인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마 제가 아이를 낳지 않고 계속 일에만 매진을 하고 음, 거기서도 퇴사를 하지 않고 쭉 일을 했다면 저는 그 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더 크게 성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저는 그 순간에, 이것을,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내 음, 가정과 아이와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됐고, 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러면 퇴사를 하시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프리랜서로서 네, 센터에 그렇게 좀 네,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네, 일하시는 네, 상황이시고 네. 아이도 케어하시면서 네, 근데 사실 워킹맘으로. 제가 프리랜서를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가 시작된 시기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고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지라고 했고 여러 음, 센터와도 이제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음, 코로나가 이제 2월이 되면서 엄청 음, 심해져서 음. 이제 한 군데는 이제 뭐 출근도 취소되고 아이고, 이제 이거 방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아이와 만나야 되는 놀이치료이니까 기존에 어, 하던 사람들도 취소를 하는 이제 상황이라 새로운 치료사와 시작을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한 거의 6개월은, 네.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는 정말 집에서 딸과 정말 이 방콕, 본의 아니게 정말, 네, 정말 오랜 그냥 시간 했어요. 근데 뭐 쉬었네요.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그 시기에 아이와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아이와 그때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그건 미안한 또 얘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다, 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네. 저에게는 너무 필요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당연히 힘들고 아픈 시기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유쌤님도 그 네, 당시에는 일종의 경력 단절 비슷하게 돼서 경제적으로는 네, 좀 맞아요. 어려우셨겠지만은, 그래도 따님과의 그런 보내는 시간이 충분히 이제 늘어났으니까, 네, 그거는 또 뭔가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또 그 맞아요. 시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한번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거라서, 이제 그게 맞아요. 가장 이제 큰 거죠. 그죠? 그쵸. 네. 역시 근데 아까 얘기를 또 돌아가자면은 회사 직장 일, 뭐 업무적인 일 스트레스, 뭐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것도 참 회사의 뭔가 애로사항 고충 중에 큰 요인으로 차지하지만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인간 관계네요. 네, 맞아요. 예, 직장 동료, 음, 뭐 상사, 뭐 부하, 그 직원, 그죠? 네. 그럼 지금 계신 곳에서는 그런 뭔가 동료들과의 뭔가 인간관계에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은 없으신가요? 어때요?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는 훨씬 음, 수월해요. 왜냐면 음, 저도 좀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여유가 음, 생겼고, 음, 이게 그때 당시에 제일 어려웠던 건 이제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평가를 받고 이제 음, 평가를 하는 정보기관 담당자들을 이렇게 음, 대하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우리가 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계속 증명해내야 되는 게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평가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라, 네, 음,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고, 네, 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의 뭔가 삶의 만족도도 높으시겠다, 그죠? 네, 맞아요. 훨씬 네. 높아요. 하고 싶은 일도 하시면서, 그때 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좀 소홀하게 됐던 자녀와의 그런 네,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고, 일종의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계신 거니까. 네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훨씬 좋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이것도 뭐 자녀와 연관성이 있는 질문인데, 이제 윤쌤님의 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한때 산후 우울증을 네, 겪으신 걸로 음, 이제 알게 되었는데, 당신은 상황이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음, 좀 이겨내시거나 지나오시거나 하셨는지가 또 음. 궁금하네요. 제가 출산이 처음이라 너무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생각해보면. 예정일을 한 5일 앞두고까지 출근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5일, 50일이 네, 아니고, 네. 무슨
욕심이 지고 아니, 어디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그게 또 제가 이렇게 변명을 하자면, 네, 제가 아이를 낳은 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때까지만 해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아, 그렇게까지 보편화된 상황이 아니라, 회사에서 음, 누구도 뭐, 이제 들어가야지라는 얘기도 없었고, 네, 그런 건 그냥, 회사에서 좀 먼저 해주지.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그러니까요. 없었고, 그냥, 계속 일이 바쁘고, 저희가 들어가면서도 되게 미안한 입장이라, 음, 어떻게든 출근을 끝까지 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 이제 생각보다 출산 스케줄이 이제 확 당겨진 거예요. 주말에 병원에 검진을 갔는데, 이제 당장 애가 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어이구, 되면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안에 빨리 이제 회사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너무 출산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한 게 저는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 하루 이틀 전까지 막 출근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회의하고 막 음, 인수인계하고 막 이러다가 음, 갑자기 다음날 이제 분만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음, 근데 막 너무 분만은 뜻대로 안 되고 막 음. 이렇게 힘을 주라는데 힘도 안 들어가고 결국 제가 엄청 오래 진통을 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가장 좀 억울한 네, 케이스, 맞아요. 네. 어이구, 그 진통은 진통대로 겪고, 네. 은 결국에는 이제 제왕절개를 하셨다는, 네, 양수가 먼저 터져서 이제 어이구, 119를 타고 음, 이제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제 16시간 진통을 하고 이제 다음날 새벽에 애를 낳았어요. 정말 이제 고생 많으셨네. 아기를 낳고 너무 이제 몸 상태도 많이 이제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빈혈 수치도 너무 떨어지고 아이를 보러 갈 수 없는 상태인 채로 막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람이 되게 못 씻고 못 먹고 누워 있으니까 음, 정말 멘탈이 그쵸.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세계를 안 거예요. 뭔가 음,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수유를 한 엄마가 음, 승자가 되는 그 산후조리원의 세계를 제가 너무 그런, 준비 없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근데 음, 자연분만도 못했지, 또 모유수유 타이밍도 못 쳐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음, 거기서 막 엄청 산모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계속 혼이 나고 막 회사에서는 막 아이고, 인수인계 할 수 있냐고 자꾸 전화가 오고. 양쪽에서 그걸 감당을 네. 동시에 해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런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니까 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이틀 음, 전까지 나 출근했는데 음, 갑자기 다다음날 이렇게 덩그러니 방 안에 음, 똑같이 애를 낳는데 남편은 왜 출근해? 나는 왜 출근을 못 하는 거야? 막 이런. 그런 생각까지. 네. 야, 그리고 정말, 막 소위 애는 오만 가지 생각이 예쁘지만. 다 드는군요. 네, 맞아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그때 음, 남편은 되게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막 되게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모유수가 끝났을 때도, 이제 외출도 자유롭게 해라, 이러면서 막 가방도 사주고 하는데도, 가방을 들고도 이걸 들고 어딜 가냐, 내가. 자꾸 현실이 보이고 현타가 오고 그런 네, 거네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좀, 극복하시거나, 네네. 그거를 좀 잘 보내셨는지. 결국 시간이 전 약이던가요? 어때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음, 엄마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더라고요. 예. 음, 이제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애를 음, 낳았으니 나는 다시 예전처럼 일하고 놀겠다는 음, 마인드로 살 수는 없다는 걸 좀 받아들이고, 또 이제 주변에 음,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저는 다시 복직하면서 좀 더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각의 전환, 마음가짐의 어떤 전환, 받아들임, 수용, 뭐 이런 게 좀 네, 필요했네요. 그런 네, 과정, 네, 시간이. 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워낙 음, 없이 네, 뭔가, 맞아요. 예, 출산 분만을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놀라겠어요. 그죠? 이게 뭐지? 그죠? 네, 내가 내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뭔가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죠? 하여튼, 출산을 한다는 거는 정말 뭐 저는 남자로서 감히 뭐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질문 넘어갈게요. 이 질문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윤세님 어쨌든 이런 인터뷰에서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일종의 큰 주제여서 뭐냐면 이제 어머님 이야기예요. 네, 네, 그래서 윤세님이 또 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작년쯤에 이제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 네, 보내셨다고 이제 글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떠신지 뭐 아직도 음,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시는지 음, 뭐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 보내시고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던지 뭐 이런 게 음. 궁금하네요. 일단 엄마는 작년 1월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뭐, 근데 생각이 안 나진 않아요. 네, 근데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진 않는다. 근데 생각이 나도 좀 덜 울고, 이제 생각이 나도 좀 조금 덜 슬프고, 뭐 그런 음, 거지. 생각이 안 나진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생각은 많이 나고, 또 특히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이제 뭐 좀 기쁜 일, 뭐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많이 음,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엄마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 엄마의 이야기를 글을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음, 근데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어떻게든 경험을 통해 위안이나 위로 이런 괜찮아요. 다 그래도 어쨌든 지나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서 도저히 그런 글들이 써지질 않는 거예요. 음, 제가 너무 괜찮지 않으니까. 음, 근데 이거를 글을 쓰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안 음, 괜찮은데 괜찮을 거예요. 안 괜찮은데 그런 글을 쓸 음, 수는 없겠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 이유가 사실 더 컸는데 제가 엄마가 폐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네이버를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비슷한 글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이런 가족이 투병을 하거나 본인이 투병을 하거나 이런 글이 음, 정말 없어요. 요즘은 음, 이제 브런치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쓰시기도 하는데 작년까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없었어요. 정말 무슨 폐암 환우 카페도 가입하고 뭐 요만한 조그만 거라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막 찾아서 이렇게 글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글을 찾다 찾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제가 있어서, 나와 비슷한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봤을 때 도움이 되는 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엄마의 지난 투병기들을, 그리고 제가 음, 돌아보니 그때 이걸 했었어야 돼. 그때 이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일기처럼 엄마의 투병 일기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네, 정말 비슷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도움이 됐다라고 글을 남겨주고 가시기도 해요. 음, 검색량에 비해서는 되게 적지만, 그래서 되게 쓰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되게 한없이 슬프고 그리울 줄만 알았는데, 음, 그것도 글로 또 한번 남겼지만, 제가 엄마가 투병하는 동안 굉장히 엄마에게 많이 맞춰드리고, 엄마 아프시니까 음, 잘 치료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라고 되게 제가 가족 치료 배울 때 가장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가족 내 상담자를 자처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엄마를 막 엄청 엄마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후폭풍이 이제 한꺼번에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음, 나도 힘든 점이 분명히 있었고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던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음, 너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저에게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음, 되게 엄청 엄마에게 엄청 화가 많이 났었어요. 엄마가 음,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면서 힘든 시간들을 저도 한 몇 달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엄마가 돌아가신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언제까지고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엄마와 정말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이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네. 음. 그러면은 그런 글을
써오신 게 정말 일종의 이타심, 이타성도 되게 크게 작용을 했네요. 네, 맞아요. 네. 윤쌤 본인이 뭔가 어쨌든 그러한 정보랄까, 공감, 연대감 이런 거를 얻기가 힘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꼭 뭔가 의학적 지식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뭔가, 맞아요. 뭔가 삶이랄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암에 걸린, 폐암에 걸린 이런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삶이 일상이 흘러갑니다. 내지 이러한 부분이 서로 간에 필요합니다. 음. 이런 안내자, 가이드 같은 역할도 되겠네요, 글이.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그런 글을 보면은 정말 크든 작든 도움이 될 것 같고. 음. 평, 평소에 돌이켜보면 어머님과의 뭐 사이 관계가 돈독했나요? 뭐 어떤 모녀 관계였어요? 아, 저는 엄청 친했어요. 엄마랑. 그러면은 되게 사소한 것도 미주알고주알 네. 되게 거의 비밀 잘 없이 다 네, 털어놓는?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를 내담자로 두고 본다면 그렇게 바람직한 모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친구 같은? 네, 친구 같은. 적절한 거리를 좀 두면서 친구같이 지냈어야 되는데, 음, 너무 밀착돼서 지내다 보니까, 음, 네, 이런저런 엄마의 힘든 이야기들도 이제 저한테 다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네.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 엄마가 하는 게 더 많으시고, 또 이제 음, 엄마의 입장에서 뭐 저나 저 남편이나 또 딸아이에게 아쉬운 거,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것들 또 엄청 많이 얘기하시고, 뭐 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역시 모든 장단이 있듯이 아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하니까 장점도 많겠지만은 단점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있었겠네요. 많았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좀 자기 주장이 강하신 편이었어요. 자식에게도. 그래서 음, 뭔가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생각했을 때 맞는 정답대로 제가 좀 음, 따라주기를 바라는 편이셨거든요. 음, 네, 어릴 때는 또 그렇게 따라오다가 이게 음, 크고 저도 상담을 공부하면서 아,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니까 음, 엄마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면 음, 또 좀 많이 서운해 하시고. 음. 예,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당시에는 생존에 계실 때는 약간의 좀 거리를 좀 넓히거나 어쨌든 거리를 좀 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한 인식을 하거나 그렇게 좀 노력을 하거나 해보지는 않으셨나요? 어때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음, 이게 엄마와의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음, 드니까, 음, 이게 단호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런 아프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되시기 전에는요. 네네. 그때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약간의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그러한 생각은, 어, 어, 그 얘기를 이제 해줬던 게 남편이죠. 어, 예, 예.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실천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게 실천을 하기가 쉽지 음, 않았던 게 엄마가 아이를 같이 키워주고 계셨기 때문에 음, 그 실천을 하는 것이 음,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엄마에게 육아를 아, 맡기면서 이건 어,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렇게 선을 긋기가 참 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이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제가 이제 육아를 엄마에게 좀 점점 적게 부탁을 하면서 자연스레 거리가 생겼죠. 근데 사실 음, 엄마가 느끼시기에는 투병을 하는 동안 제가 더 거리를 많이 두고 지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뭔가 겉으로 좀 서운함을 표현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고요? 네, 많으시죠? 아, 많으시고, 너, 뭐, 예를 들어 변했다 아니면 너 왜 그러니 요즘 나한테? 뭐, 왜 뭐라든지, 이렇게 자주 안 오니? 왜 어, 전화를 자주 안 하니? 음.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그냥 뭐, 아, 어제는 좀 바빴어, 엄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대놓고 직접적으로, 엄마랑 좀 거리를 좀 두려고 이런 거는 아니고, 네, 그렇게 그냥 하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네, 좀 그거는 네, 넘어가는 못했던 것 걸로,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서히, 그리고 이제 음, 거의 매일 전화를 기다리셨거든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대, 그러니까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 뭐 잠깐, 엄마 뭐
애기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가고 있어. 뭐 일어나셨어? 뭐 이렇게, 그때 잠깐 통화하고, 뭐,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야, 근데 매일 그렇게 통화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밀착되어서 살아가고 음, 하는 건지도 음, 잘 몰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도 이제 딸아이 육아를 어쨌든 장모님께 부탁을 드린 거니까, 그때까지도 크게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음, 코로나 시기가 되고 저희가 이제 양육을 많이 하면서 남편이 음.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얘기하고 많이 밀착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서야 좀, 아, 그런 거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전에는 맞아요. 네. 전혀 남이 그렇게 얘기를 못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아니면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리고 음,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분석을 다시 받았거든요. 음,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께 가서 한 20회기 정도 상담을 받았어요. 이제 그 음, 상담을 하면서 조금 더, 이게 나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건강하지 않구나. 음. 경계를 잘 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잖아요. 가족 간의 그쵸. 관계도, 네. 그죠? 그래서 어느 인간관계나, 뭐, 가족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뭐,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적당한 거리는, 간격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 느끼신 바가 있으니까,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딸 하나고요. 음, 4학년 됐어요. 올해 4학년? 네. 어이구, 공교롭게도 제 첫째가 올해 4학년이 됐는데, 아, 그래요? 동갑 친구네요. 네. 그래서, 어머님과의 그런 뭔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깨달은 바가 있으시니까, 따님과의 그런 관계, 설정이 네, 있어서도 뭔가 나름의 철학이나 생각이 있으시겠다, 그죠? 네, 맞아요.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조심하거나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지 이러한 약간의 좀 바람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게 꼭 정답이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그쵸. 예, 부모라고 하면은 권위주의적이 되는 거는 되겠지만은 부모의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죠?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엄하거나 엄격하거나 너무 또 이제 차갑게 대해서는 안 되고 말 음, 그대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네, 필요하죠. 네. 부모로서 권위도 있으면서 때에 음, 따라서는 친구처럼 뭔가 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음. 뭐 이런 게 다 좀 균형이 필요하겠다, 그죠? 엄청 균형이 필요하죠. 그런 그 친구처럼 어떤 이야기든 편안하게 나눌 수 음,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음, 가끔 이제 자식에게 음, 해선 안 되는 말을 정말 친구같이 생각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배우자와의 이런 험담을 자식에게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자식이 몰라야 되는 것들을 막 이제 친구 같다는 음, 이유로 막 이렇게 그런 경우는 정말 오히려 오히려 마이너스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죠. 맞네요. 참, 말 그대로 어느 일정 선을 넘으면 안 되겠다, 그죠? 맞아요. 네. 그냥, 이런까지 얘기를 우린 나누는 사이야. 이렇게 우리 모녀 관계는 끈끈하고 음, 친근하고 친밀해. 음, 격이 없어. 이렇게 잘 음. 지내. 근데 그게 아닌데, 그죠? 네, 맞아요. 네. 지킬 거는 지켜야 되겠다, 그죠? 음, 알겠습니다. 이제 녹화 시간이 점점 이제 마무리를 향해 시간이 향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네.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는지 그러게요.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미친 듯이 가가지고 예, 또 윤세님이 또 시간이 무한정 있으신 건 아니니까 슬슬 제가 또 알아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뭐 놀이치료 뭐 아울러서 어쨌든 심리상담 이쪽 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뭐 가장 큰 뭐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잘 돼서 종결할 때가 제일 좋죠. 이제 다시 안 보는 거. 네. 다시 봐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해야 될 게 아직 남아 있다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그러네요. 우리 이제,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이게 좋은 거네요. 해피엔딩이네요. 그쵸. 그리고 그러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상담 일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실 텐데, 음.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정말 아주 우연히 만날 때가 있어요. 약간 내담자를. 시간이 좀 지나서, 그쵸. 어, 네,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음,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아요. 어, 예. 왜냐면 제가, 했을 때 그 음. 옆에 사람들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약간, 설명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상담 자체가 그러네요. 비밀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러네. 정말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갈 때가 훨씬 많아요. 야, 근데 예. 그럴 때 먼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알아봐 주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좀 되게 감동이거나 감동이죠. 고맙겠다, 그죠? 애들은 막 뛰어와요. 어, 우리 선생님이라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은 아무래도 네. 그러한 뭐랄까, 남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거는 의식을 덜 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예. 애들 막 그러네요. 뛰어와요. 음, 그러네요. 그리고, 뭔가 약간 종결되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우연히 봤는데, 어, 딱 순간 드는 생각이, 야, 되게 잘 컸다. 이런 아, 생각이 들 네. 때, 잘 살고 있구나. 너무 어, 좋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분야를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윤쌤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음,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결이 비슷하다, 그죠? 네. 어쨌든 아이를 좀 좋아하는 게, 네. 어, 저는 학교에 예전 센터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는 학교 수업을 많이 나갔거든요.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럼 어, 비교하기 어렵지만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중간에, 나도 학교 선생님 도전해봐야지, 내지, 아니면은 네. 이 일을 하기 전부터 뭐 학교 선생님이 되어야지, 뭐 이런 건 없었나요? 네,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더 우선순위는 있었네요. 더 하고 싶었던 일이고. 저는 사실 학부 전공은 아예 다른 일이고, 음, 중간에 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에서도 좀 일을 하고, 하다가 음, 뒤늦게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상담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음, 그래서 그냥, 이 일이 되게 하고 싶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원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사실 고민이 별로 없었고, 그 음. 전에는 좀 고민이 많았죠. 뭘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은 중간에 어쨌든 바뀌게 된 건데, 네네. 애초에 왜 그러면 이 일을 해야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또 뭐 어, 애들이 좋아서? 아니면은 다른 제가 이유? 학원에서 그때 일을 할 때, 거기 음, 학원은 이제 서울 쪽이 아니고 지방 쪽에 있는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음, 그 학원은 아이들이 이제 약간 거의 매일매일 오는 학원이었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오는. 음, 그러니까 음, 아이들하고 되게 친밀해지고, 막 애들이랑 얘기하고, 뭐 아이스크림도 같이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잘 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공부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애들, 그다음 뭐 음, 친구 때문에 힘든 애들, 부모님이 뭐 멀리 계셔서 친척집에서 사는 애들, 뭐 이런 음. 다양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그냥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이 음, 시간 동안 뭐를 좀 꿈을 가지고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음, 얘네들에게 뭔가 어떤 미래의 지도를 내가 같이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음,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상담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하다 아이들, 보니까 또 좀 더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과 놀이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음. 이제 놀이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보람된 일이죠, 그죠? 네. 저도 몇 차례 뭐 글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도 하고 싶었던 일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랬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뭐 초중고를 다 떠나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학생들 한 아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물론 그 기본 그쵸, 그쵸. 전제는 그 아이한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영향을 음, 끼친다고 하면은, 나 때문에 이 아이가 되게 좋은 인생, 좋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 있는, 음, 그래서 그러한 게 되게 좀 보람이 클 것 같아서 음,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은 부담스럽고 머리가 굵으니까 음, 초등학생은 물론 막 대화가 안 통하고 왈가닥이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순수하고 하니까 백지 상태.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후회 아닌 후회를 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음, 윤쌤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돼요. 그러한 뭔가 마음 취지에서 그러한 일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뭔가 학교에서 또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학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 시청자분들에게 계신다고 하면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워낙 맞아요. 학생들이 뭐 좀 머리도 굵어지고 교권이 좀 바닥에 추락했고 뭐 녹록치 않은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시는 거는 맞기 음,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맞아요. 자부심과 자긍심, 뭐 소명감을 갖고 음, 좀 임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네. 상담사에 대한 처우가 현재는 어떤지 제가 뭐 정말 그냥 얄팍하게 알기로는 썩 좋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음, 말 그대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뭔가 좀 바라는 점이 있다고 음, 하면은, 이러한 점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뭔가 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부모님 포함해가지고 사회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선이랄까, 음, 인식, 요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듣고 싶네요. 음. 상담사 처우는 사실 열악하죠. 음. 그래서 알고 나면 안 했을 거다라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음, 보고 듣는 게 있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되게 처우나 이런 게 대우가 좀 열악하구나를 알아서 좀 네, 맞아요. 놀랬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라서, 네, 맞아요. 음, 음. 많이들 모르시죠. 왜냐하면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데, 처우는 이제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편은 아니니까. 근데 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도 분석을 받으러 가는 이제 내담자의 입장이 되면, 한 타임에 그 금액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이러니다, 그죠? 어떻게 네, 보면 모순이고, 어떻게 네, 보면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입장에 그쵸. 따라서, 근데 네, 사람인지라, 그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상담사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음, 이런 상담에 왔을 때 그냥 내가 알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상담의 문턱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기까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 왔을 때 심각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좀 음, 미리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방의 차원에서 음, 문제가 너무 다 골마 터지고 나서 오니까 이걸 풀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오래 다녀야 되니까 비용 부담도 더 크고 뭐 이런 음,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음, 나라에서 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성인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고 그거에 훨씬 더 높은 이런 퀄리티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음, 앞으로는 조금 더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이제 누구도 다 그러면 한번 상담에 가봐라는 거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죠? 정말 그냥 일반 우리가 의원, 병원 가듯이,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은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 더 커진 다음에 가는 상황이 아닌, 그죠? 골마 네, 터지기 전에 네. 미리미리, 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갔는데,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하면은, 아예 괜히 왔네. 이게 아니고, 네, 네. 다행이다. 잘 네, 됐네. 이렇게 네, 흘러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아니,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갔는데 덜컥, 아,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하면은 이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정신력을 강조하는 음,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겨낼 수 있다. 강하죠. 의지력. 뭐 그런 거에 의존하거나 뭔가 도움을 받거나 뭔가 조언을 구하려고 하면은 너 되게 나약해. 의지박약이야. 뭐 이런 인식, 그죠? 되게 그래서 더 그릇된. 숨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음, 아까도 제가 저의 경험을 얘기할 때 했지만 못 먹고 못 자면서 멘탈이 강할 수는 없거든요. 음, 멘탈을 관리하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혹사하고 열정을 불태우면서 음, 몸은 돌보지 않으면서 멘탈이 건강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죠? 실제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데, 그럼요, 그럼요. 예,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세 번째 책을 집필 중인데 거기에도 아마 담길 내용인데, 정신은 멘탈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관리한다. 정말 어, 맞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정말 음, 아까도 이제 그 출산하면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잠시 언급해 주셨잖아요. 정말 네, 몸이 네, 그렇게 하혈을 많이 네, 하고 몸 상태가 정말 그렇게 바닥을 뚫어서 지하까지 내려가니까 네, 멘탈을 잡을 수가 없더라. 말 그대로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크게 아파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음, 이게 체력이 먼저다, 건강이 먼저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게 또 별개가 아니고, 네, 뭔가 멘탈이든 체력이든 미리미리 챙기는 게 어쨌든 음, 결론은, 그죠? 네, 심해지기 전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공식 질문을 제외한. 네, 이제 워킹맘으로 우리나라에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네. 특히나 아마도 우리나라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근데 제 자신이 뭐 워킹맘이 된 적은 없으니까, 저는 워킹 아빠이긴 하니까. 그래도 이제 뭐 보고 듣고 어쨌든 뭔가 이제 추정을 하자면은, 뭔가 워킹맘들은 아내로서, 그리고 만점이고 싶고, 어떤 자녀의 엄마로서 만점이고 싶고, 뭐 며느리로서도 만점이고 싶고, 엄마의 딸로서 만점이고 싶고,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 다양한 페르소나에서 다 만점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윤쌤 님도 뭐 그러셨던 적이 있는지, 아니에요. 다행히 저는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이랬는지, 만약에 음, 그러셨던 적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뭔가 욕심 내지 심리에서, 그 심리로부터 비롯된 뭔가 어려움이랄까, 뭔가 고민이랄까, 힘든 점이 있으셨는지, 뭐 이런 워킹맘으로서의 삶? 뭐 이런 게 음.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어, 저도 그런 욕심을 냈던 적이 있죠. 그게 음, 이제 회사를 다니던 시기와 맞물려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육아도 일도 다 잘하고 싶으니까 이제 음, 욕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병이 났던 것 음, 같거든요. 근데 음, 제가 주변에 이제 워킹맘으로 일을 시작한다, 아기를 낳고 복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음, 워킹맘으로 살면 어떻게든 굴러는 가요.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든 버티면 방법은 있어요. 근데 만족스럽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어떻게든 또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요. 또 시기적으로 좀 내가 엄마의 역할을 좀 더 집중해야 될 시기, 그리고 또 일에 집중해야 될 시기를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안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끼를 다 잡는 건 사실 어렵거나 네, 불가능하거나 무리인 거고, 네, 말 맞아요.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각 시기마다 잘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우선순위를 각 시기마다 잘 좀 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도 뭐 덧붙여서 워킹맘이 시청자분들에게 계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미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유치원에 육아원 어린이집에 이제 막 보낼 때 난 빨리 애하고 눈 한 번 더 마주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막 지금 지각이니까 음, 음, 아니면 그거 보내는 것 자체가 이 나이 때 지금 어린이집 보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음, 건가? 나 너무 나쁜 엄마인가? 너무 내 일만, 커리어만 생각하나?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각 가정마다 상황은 다 다른 거고 정답은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하는 게 애기한테 해가 되거나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때 그게 최선인 거고 그 음, 가정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같이 키우는 거지 거기에 뭐 다 음, 위임하고 전적으로 그냥 애를 내팽개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 엄마가 뭐 이래서 미안해 저래서 미안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계속 예전에도 이런 내용의 글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럼 계속 그 얘기를 듣는 애도 정서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럼요. 엄마 계속 나만 보면 미안하다고 하네? 그럼 나는 음, 엄마한테 미안한 존재가 돼버려요. 음, 얼마나 부정적이고 안 좋아요, 그죠? 내가 맞아요. 뭘 잘못했나? 애기는 또 음,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전혀 엉뚱한 길로 샌다는 거죠. 내 존재 음, 자체가 엄마한테 미안한 건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집에 지금 이 나이에 맡겨져서 엄마가 미안해 하는 거라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짧다 보니까 맞아요. 뭐가 도대체 미안하다는 거지? 계속 엄마는? 그러면 음,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까지만 이어질 맞아요. 수 있는, 그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요컨대 미안하다는 거를 그래 전혀 근데 부모로서 어떻게 또 미안하지 않을 수 있어. 그 생각 자체를 그것도 아예 맞죠. 차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라는 거죠. 고맙다는 걸로. 음, 엄마가 이렇게 출근하는데 투정 안 부려줘서 고마워. 음, 오늘 하루도 오전 오후 어린이집에서 잘 보내줘서 고마워. 고맙다고 하면은 내가 그래도 엄마가 고맙다고 하네. 내가 뭘 이렇게 잘 지내면은 엄마가 날 고마워하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뭔가 정서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 엄마도 자책감도 덜 들고. 그쵸,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단어 하나, 말 하나, 생각의 차이가 아이와 부모한테 되게 다른 결과를 음,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워킹맘으로서 뭐 너무 내가 이기적인 거 아닌가?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분명히 그렇게 워킹맘으로서의 결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 그게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밀고 나가시고 거기서 뭔가 이제 옳게 만들고 뭔가 긍정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만들어내는 게 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떤가요? 이런 제 생각.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워킹맘들 힘내세요. 네, 예, 힘내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식적인 네, 질문 세 가지가 남았는데, 요 하나도 그냥 내치김에 하죠. 지금 하고 계신 일 말고, 네, 이것도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 뭔가 네. 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때요? 저에게는 사실 블로그가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음, 지금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좀 더 확장해서 글쓰기. 네. 그러면은 뭔가 목표 이런 게 있으실까요? 글쓰기와 관련된? 저는 근데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웃분들이 책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쵸. 책을 내야 되나?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맞아요. 뭐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예, 그냥 글 쓰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네네.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인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꿈,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저는 치료실에서 친구들 오래 만나고 싶고요. 상담도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공부도 또 게을리하지 않고 또 이제 글 쓰고 책 보는 일도 네,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엄마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하고 계신 지금 이 일이 윤쌤님에겐 마치 제가 느끼기엔 천직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요? 왜 너무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아, 그래서 되게 부럽습니다. 뭔가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 그만큼 축복의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싶어요, 음, 저는.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네, 역시 늘 드리는 질문인데, 윤쌤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어, 찾으면 매일매일 있는 것.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잘 찾으려 안 할 뿐이죠. 그죠? 네, 그리고 잘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죠. 네. 아, 찾으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매일 마음만 먹으면 그죠. 음, 음, 매일 행복하긴 어려운데, 매일 행복한 일들은 사실 많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순간 다른가요? 아니면 유독 어, 이럴 때 뭐 그렇다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생각나는 순간 있어요. 저희 딸아이랑 얘기할 때 음, 되게, 막 재밌는 얘기 할 때, 그때 하고, 이제 치료실에서 최근에 조금 아기가 왔거든요. 음, 30개월 정도 된 아기인데, 30개월. 이게 아기가 말을 막 잘 따라해요. 제가 뭐 음, 이렇게 놀잇감을 찾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누구야, 이게 없다. 아무튼 다른 걸 먼저 하자. 이러는데 아기가 정말 짧은 팔을 이렇게 꼬면서 아무튼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귀여워라, 귀여워라. 너무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 순간들 때문에 진짜 버티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튼, 야, 그 나이 때 그 말을 그죠? 딱 따라하더라고요, 바로. 어, 예. 그렇습니다. 뭔가 상상이 되네요. 그때 행복해하는 모습이, 윤쌤님. 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딸인 자녀와 대화하는 그 시간들, 순간들, 그죠? 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딸들이 보통은 또 약간 수다스럽고 말이 많잖아요. 그죠? 예. 저희 딸도 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거의 고막이 터질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1초도 안 쉬어요. 그리고 정말 엄마 껌딱지고 집에 어, 오자마자 뭐 가방 내팽개치고 엄마부터 찾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냥 밥 먹으면서도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뭐 이래서 저래서 뭐 그냥 아, 대단해요. 예, 대단해. 이제 그게 행복인 거죠. 그죠? 맞아요. 그거를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또 기차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줄 그런 시기가 그럼요. 그럼요, 오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그럼요. 순간을 고마워해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오늘, 12시, 어휴, 빨리 2시간 아, 내에 끊기로 했는데, 빨리 끝내야 돼. 오늘 인터뷰, 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 어떠셨는지 짧게 네,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블로그를 시작하고 얼굴을 공개한 게 처음이라 사실 많이 영광입니다. 긴장도 되고 떨렸는데 작가님이 너무 편안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네, 덕분에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다행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편하게 느껴주셔서, 또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 질문이죠. 끝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좋은 작가님이 초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블로그에 또 브런치에 열심히 글 쓰고 또 책 읽으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치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 찾아와서 많이 글도 읽어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고 또 응원이 되는 글들도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윤세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여러 글들을 보았고, 그중에서도 아까 잠시 언급드린 이런 어머님과의 어떤 작별 이야기도 쭉 읽어보면서 되게 좀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예, 위로와 음, 위안도 얻고, 그리고 반성도 하게 되고, 다양한 뭔가 감정, 생각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브런치와 블로그, 기타 등등 좋은 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놀이치료사 윤쌤님을 뭐 블로그라든지 브런치라든지 검색을 하셔서 글들을 많이 좀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그럼 오늘 긴 시간 인터뷰 네네. 너무 또 말씀 성실하게 또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